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화제약 주가의 흐름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대화제약이 한 2.5%가량 하락 마감이 됐죠. 종가는 15,460원에 하락 마감이 됐는데, 자, 오늘 이제 시장에 좀 악재가 있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 마감되는 하루였는데, 이스라엘하고 이란 간의 어떤 이제 전면전에 대한 우려, 이런 이제 부분들이 부각되면서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약세 흐름들을 보였죠. 이스라엘이 이란을 폭격을 했죠. 핵시설이나 군사시설을 폭격을 하게 되면서 전면전에 대한 어떤 우려나 이런 것들이 불거지는 그런 이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의 어떤 투심이 매수세가 약화가 되고 매도세가 우위를 점하는 가운데 종목들도 약세 흐름들을 좀 보이는 이유였죠. 그래서 오늘 대화제약이 하락한 이유도 결국에는 이 중동발 악재 때문에 하락하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었고, 기업의 어떤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부각돼서 하락한 것은 아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런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우리가 수없이 경험을 해왔죠. 북한의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그리고 러우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분쟁, 그리고 이스라엘과 또 이란 간의 어떤 분쟁, 이런 것들을 수없이 겪어왔었던 그런 이제 증시인데,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생길 때마다 일시적인 어떤 출렁임, 즉 하방의 어떤 흐름들이 연출이 되지만 결국에는 또 시장이 이걸 딛고 그거 이상으로 빠르게 또 회복이 된다라는 점이죠. 그렇다면 이번에 발생된 이란과 이스라엘 이 두 어떤 분쟁, 지정학적 리스크는 어찌 보면 또 다른 어떤 저가 매수의 어떤 기회로 활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시점, 언제가 그럼 저가 매수의 기회냐라는 어떤 시점적인 측면에서는 뭐 오늘이 될지 아니면 다음 주가 될지 다다음 주가 될지 그 시점을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겠죠. 분명한 거는 이번 하락이 기회인 건 맞지만 어떤 시점까지 예측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어떤 분쟁이 사실 뭐 대화제약과의 어떤 직접적으로 연관성이나 이런 것들이 크지 않기 때문에 시장만 좀 안정된다면 조정을 받더라도 또 빠르게 회복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여지가 크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대화제약 관련된 어떤 이슈가 하나 나온 게 있어서 기사 내용들 같이 한번 좀 살펴보게 되면, 오늘 나온 기사입니다. 6월 13일 11시 56분에 나온 기사인데, 잘 키운 리포락셀 대화제약 기업 가치 상승 청신호다라고 해서 나온 기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들을 쭉 들여다보면 그동안에 어떤 대화제약에 있었던 일련의 어떤 이슈들을 잘 정리를 해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포인트를 두는 부분들은 이런 이제 항암제인 리포락셀에게 어떤 몸값이 높아지면서 대화제약의 기업 가치에도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리포락셀액은 파클리탁셀 정맥주사 제형을 마시는 제형으로 어떠한 변형한 개량 신약이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주사를 맞아서 어떤 이제 항암제를 투여를 받았다면, 이 리포락셀액은 마시는 항암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용의 편의성을 상당히 높였다라고 볼 수 있고, 효능적인 측면에서도 파클리탁셀과 리포락셀액의 차이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대화제약이 이 리포락셀액이 현재 위암 치료제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적응증 확대를 통해서 유방암으로도 현재 적응증을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그 글로벌 임상 3상을 마무리를 했죠. 미국에서는 임상 2상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했고, 그리고 글로벌 임상 3상도 올해 2월 달에 그 임상 결과 보고서를 수령을 했죠. 역시나 이제 결과나 이런 것들이 성공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파클리탁셀은 전 세계적으로 한 30년 이상 사용되어 온 블록버스터 세포 독성 항암제다라고 하고 있고, 적응증은 이제 유방암에도 적응증으로 확대할 수 있고, 폐암, 난소암, 위암 등등 다양한 어떤 고형암종에 있어 암세포 사멸 효능을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현재 리포락셀액은 위암 적응증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적응증 확대를 통해서 현재 이제 유방암 쪽으로까지 적응증을 확대를 모색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향후 뭐 폐암이나 난소암 쪽으로도 적응증을 확대를 한다면 전반적으로 어떤 시장 점유율이나 이런 것들이 높아지게 되면서 실적적으로나 대화제약이 수혜를 좀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뭐 폐암이나 난소암까지는 진행되지 않고 있고, 위암과 유방암까지 현재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리보락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대한민국 식약처로부터 2016년 9월 달에 품목허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이제 중국으로 기술 수출도 진행이 됐었죠. 다만 이제 국내에서는 급여 인정을 받지를 못해서
사실상 시장 진입이 좀 힘들어졌고 2020년도에 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조건부 비급여 평가가 내려졌지만 대화제약이 이를 거부하면서 급여 등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리포락셀액은 국내에서는 이제 보험 등재가 되지 못해서 비급여 약제로 적용이 되고 있고요. 이제 우리가 향후에 리포락셀액에서 기대할 수 있는 새로운 좀 이슈라고 한다면 유방암으로 적응증 확대를 통해서 현재 품목 허가를 신청을 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품목 허가가 떨어졌을 때, 품목 허가가 승인이 되었을 때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좀 레벨업할 수 있는 부분들을 올해 대화제약에서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미국 임상종양학회죠. 여기에서 이제 초록으로 선정이 되면서 초록 발표에 선정이 되면서 유방암 연구 논문이나 임상 결과나 이런 것들을 발표를 했었었죠. 그래서 역시나 이제 이 부분에서 기존의 어떤 파클리탁셀하고 주사제하고 리포락셀액을 비교를 했을 때 비열등성을 입증을 했다. 쉽게 말해서 이제 뭐 새로운 어떤 치료법이 기존 치료법보다 크게 뒤떨어지지 않음을 입증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파클리탁셀 주사제를 쓰나 리포락셀액을 쓰나 크게 치료에 차이가 없었다라는 것을 입증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이 리포락셀액 같은 경우에는 지난 이제 4월 29일 날 한국 식약처에 유방암 치료제로 리포락셀액을 사용할 수 있게끔 품목 허가 신청을 해놓은 상황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결과가 빠르면 연말에 나올 수가 있고 늦어도 내년 초에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대화제약에서 기대할 수 있는 어떤 주가의 어떤 강한 상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강력한 어떤 포인트죠. 만약에 이제 식약처에서 이 부분이 승인이 난다라고 한다면 주가를 한 번 정도 강하게 상승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강력한 어떤 포인트라고 볼 수 있고 올 한해 기대하고 있는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 동시에 이 리포락셀액에 대해서 유럽에서도 유방암 적응증 허가를 신청하고 또 미국에서는 이 리포락셀액의 라이선스 아웃 기술 수출을 고려할 계획이다라고 향후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와 있죠. 그래서 현재 그 대화제약의 매출액이나 이런 것들이 한 1,000억대, 1,500억대 수준인데 유방암으로 어떤 이제 적응증 확대까지 돼서 품목 허가를 받게 된다면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면서 향후 2,000억대까지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좀 확산될 수 있는 매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첫 번째는 국내 품목 일단 1차적으로 국내 품목 허가에 집중한다. 이런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유방암 적응증 확장과 위암에서의 급여 등재 등 국내 과제가 산적한 만큼 일단은 허가 후에 기술 수출을 추진하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유방암 적응증으로 해서 품목 허가가 되면 그 이후에 기술 수출이나 이런 것들을 추진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뭐 미국 시장의 어떤 기술 수출이나 이런 것들은 잠시 좀 접어두고 유방암 어떤 적응증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품목 허가 이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그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미 이 리포락셀액은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적응증이 다를 뿐이지 중국에서는 위암 적응증으로 이미 판매가 되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위암 적응증으로 해서 식약처의 승인을 받았죠. 다만 이제 보험 등재나 이런 것들이 되지 못해서 비급여 약품으로서 제대로 된 어떤 국내에서 매출이 없을 뿐이지 식약처에서 현재 승인은 받은 상태죠. 이미 위암 적응증으로 해서 판매가 되고 있는 약이고 다만 이제 적응증을 좀 확대해서 유방암으로 적응증을 확대하는 거거든요. 약은 똑같은 건데 이게 위암에도 효과가 있고 유방암에도 효과가 있으니까 유방암 치료제로도 이 리포락셀액을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가를 좀 해주십시오인데 안전성과 유효성을 충분히 확인을 한 만큼 국내 어떤 식약처에서 품목 허가를 해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만들어가는 어떤 과정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어떤 매집으로 우리가 좀 의심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향후에 유방암 적응증으로 확대해서 품목 허가가 되었을 때 굉장히 어떤 주가나 이런 것들이 강하게 상승을 하기 위한 어떤 그 과정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 이제 거래량을 크게 터뜨리고 이제 조정 시에는 거래량이 없고요. 이렇게 상승할 때만 거래량이 터집니다. 철저히 조정을 받을 때는 거래량이 없죠. 이렇게 상승할 때만 거래량이 터지고 있고 주가가 이제 잘 가는 것 같지만 갇혀 있는 듯한 인상을 계속해서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래로는 한 13,000원대 정도, 위로는 16,000원대 안에서 좀 갇혀 있다라는 느낌을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밑으로는 13,000원을 지키고 위로는 16,000원대 전후로 해서 저항을 받는 이런 이제 형태가 몇 달째 반복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래량은 윗꼬리단 거래량 이런 것들은 하나의 우리가 매집봉으로 의심해 볼 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주봉 차트인데 대화제약의 주봉 차트인데 대화제약이 상장된 이래로 이런 큰 상승도 있었고 하락도 있었고 횡보도 하고 있지만 이 거래량 있죠. 올해 이제 주가가 3월 달에 급등하면서 이 터진 거래량이 역대 대화제약이 상장된 이래로 가장 크게 터진 거래량입니다. 이 바닥에서 엄청난 이런 거래량이 들어온 거죠. 보통의 거래량이 크게 터지는 부분에 있어서 해석을 할 때는 이게 이제 거래량이 위에서 터졌느냐, 주가가 어느 정도 고공권에서 터졌느냐, 바닥권에서 터졌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진다라고 보는데 이거 이제 바닥권에서 터진 거래량이거든요. 요겁니다. 요거. 일봉상 3월 달에 터진 거래량. 이 거래량이 대화제약 상장 이래에 가장 많은 이제 거래량이었고 이게 이제 주가가 상승하면서 터진 거고 바닥권에서 터진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가 이후에 오르락 내리락은 하고 있지만 기가 막히게 이 거래량이 터진 범위 내에서 주가의 어떤 흐름들이 계속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죠. 개인적으로는 좀 매집의 거래량으로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이제 16,000원대까지 올라갔어요. 미국 임상종양학회의 초록 발표를 한다라고 해가지고 기대감이 또 올라갔다가 최근에 음봉이 좀 많아지고 있죠. 음봉이 많다는 거는 이제 매수와 매도의 싸움에서 매도가 좀 더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이 구간 16,000원대에서 위에 물린 사람들도 있을 거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매물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음봉이 많아지면 주가가 올라가는 것보다는 좀 떨어질 확률이 높죠. 이전에도 여기서 보면 음봉이 많았죠. 주가가 막 10%씩 파동은 많이 나왔는데 결국에는 종가는 음봉이었어요. 뒷심이 좀 부족한 그런 이제 흐름들이 많이 보였는데 그러다가 이제 시장 안 좋아지니까 주가가 좀 꺾였죠. 역시나 똑같은 흐름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번에 이스라엘과 이란의 어떤 전면전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이 16,000원대가 그냥 쉽사리 또 깨져버렸어요. 어제는 좀 상승을 하려고 하다가 또 이제 하락 전환된 모습이고 오늘은 아예 그냥 뭐 16,000원대를 깨고 내려오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됐습니다. 뭐 거래량은 없기 때문에 이 조정 국면에서 거래량은 없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건 없다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조정을 받을 때 이제 거래량이 많이 터지는 게 문제지 조정을 받을 때 거래량이 없으면 나중에 주가나 이런 것들이 어떤 이제 회복을 할 때 한 방에 들어줄 수 있습니다. 거래량 없이 떨어지면 이렇게 거래량 없이 떨어지면 한두 번에 그동안에 떨어진 걸 다 회복시켜 버릴 수 있어요. 이때도 마찬가지지만 거래량 없이 계속 떨어지죠.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데 거래량은 없거든요. 요거 한 방으로 다 만회시켜 버리죠. 그러니까 주가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떨어질 수 있는데 거래량이 없이 떨어져야 나중에 회복이 될 때 한두 번의 어떠한 상승으로 그거를 다 만회시켜 버리는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어떤 전면전 우려, 지정학적 리스크나 이런 것들은 지나고 나면 어떤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만 이제 시점의 문제인 게 언제가 그런 바닥일 거냐에 대한 어떤 시점의 문제일 뿐이지 결국에 지나고 나면은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될 여지가 크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조정이 좀 깊어진다라고 한다면 이 13,000원대가 가격적으로나 어떤 이 박스권 기술적으로나 박스권 하단을 지탱해주는 가격이기 때문에 13,000원대는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 볼 수가 있고 만약에 이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을 상승을 하게 된다면 뭐 조정 이후에 상승을 하게 된다면 역시나 이제 16,000원대가 기술적인 좀 저항이 되겠죠. 기술적인 저항이고 이 16,000원대를 강하게 장대 양봉으로 돌파를 해버리게 되면 이후에 이 구간에서 응축됐던 힘이 위로 분출이 되면서 2만 원 그 이상도 또 노려볼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현재는 조금 박스권 안에서 갇혀 있는 가운데 위아래 이런 흐름들이 반복되고 있는 박스권의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래로는 13,000원, 위로는 16,000원이 그 어떤 기준 가격이 되고 있다. 그래서 다시 좀 내려온다면 요 13,000원대는 좀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구간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올 연말 뭐 늦어도 내년 초에는 이 리포락셀의 유방암 적응증으로 하는 이 품목 허가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품목 허가가 나올 거라고 보는데 나왔을 때 강하게 또 시장에서 반응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지난번 이때죠. 지난 이제 2024년 9월 달에 주가가 단번에 2배 이상 급등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중국 시장에서 리포락셀의 품목 허가 신청 딱 되니까 2배 이상 급등했거든요. 올 연말에 이제 유방암 적응증 확대를 통해서 한국 시장 한국 식약처에서 만약에 승인이 나온다. 그러면 이런 퍼포먼스가 한번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지금 무료 텔레그램
공부방을 새롭게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그날 마감 시황이라든지 실시간 뉴스들 공유도 해드리고 주정그 검색식에 포착되는 종목들도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난 이제 6월 2일 오후 3시 7분에 주정그 검색식 포착 종목이라고 해서 DSC 인베스트먼트를 기준가 7,000원에 올려드렸었죠. 바로 이날입니다. 자, 이렇게 강력한 어떤 이제 매수 신호가 포착되는 이날 오후 3시 7분에 7,000원대 부근에서 올려드렸고 다음날 이튿날 3일째 연속해서 상승을 하면서 최대 8,490원까지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기준가 대비 약 21% 정도 상승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줬고, 뒤이어서 핑거 스토리를 오후 3시 17분 같은 날 6월 2일이죠. 역시나 6월 2일 오후 3시 17분에 핑거 스토리도 2,695원에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렸거든요. 요 날입니다. 역시나 이제 강력한 매수 신호가 뜬 날 올려드렸는데, 이후에 상승하다가 이날 이제 거의 뭐 상한가까지 육박하는 상승이 나오면서 관심가 이후에 약 한 33% 정도의 상승 파동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10% 이상 상승 파동이 나온 종목들만 좀 보여드렸는데, 저희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올려드린 종목이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좀 검색식에 포착되는 종목들 가운데 강력한 어떤 매수 신호 나오는 종목들만 뽑아서 하루에 뭐 많아야 한두 개 정도 없을 때도 많습니다. 물론 이제 올려드리는 종목이 100%다 수익이 나지는 않겠지만, 검색식에 포착된 종목들 가운데서도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로 압축해서 올려드리는 만큼, 단기 매매를 좀 선호를 하지만 종목 선정에 좀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또는 원칙 없는 매매로 손실이 좀 반복되고 계시다면, 이 검색식에 포착되는 종목들이 매매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수 있으실 거고요. 저희 텔레그램 공부방에 입장하시는 방법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 누르시고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 신청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